부모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물려주면 오히려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부모로서 느꼈던 한 가지, 자녀로서 느꼈던 한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 감염은 당연히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반성하고자 제가 남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감 걸려서 수액 맞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옮겨서 저희 단감이가 4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막 열이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코가 막혀 있고 밥을 적게 먹어서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동네 병원에 문의했더니 90%는 입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링겔을 꽂고 그리고 계속 수액 맞고 약 바꾸고 여러 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먹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조심한다고 조심했었거든요. 같은 공간에, 같은 집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그거 조금 격리하고 마스크도 2개 쓰고 최대한 많이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게 유전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감염이나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아이에게 옮겨니까 정말 부모로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두었고요. 더욱더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양자택일이 되는 가치관을 주입식으로 교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정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 경제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19년째 전세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전세. 19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동네가 달라졌긴 합니다. 그런데 이 19년 동안 살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경제에 둔감하고 크게 관심이 없고 부동산이나 경제나 사이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는 10년 전, 20년 전 학창시절부터 우리나라 집값과 부동산은 너무 거품이다. 폭락할 것이다. 일본의 사이클을 따라갈 것이고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를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책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동산이든 경제든 주식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다만 책의 내용을 파악해서 리뷰를 할 뿐 저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폭락 그리고 떨어지고 거품, 이 마인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각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 다른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결국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것이죠. 19년, 20년 넘게 들었던 이 경제적인 관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떨쳐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들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양자택일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를 들었으니 반대편 입장을 들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에 대한 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저도 별도 영상을 다루고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육에 대해서 아파트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다 라는 교육을 하는 것과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거야, 아파트는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처럼 양자택일, 흑백 논리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죠, 직접. 이 자라나는 아이들, 유아부터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이잖아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가치관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다양한 교육들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처거져 있거나 반대가 많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해 주시고 뭐 부모님 의견은 입장은 이렇다 라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난 이러니 너도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말밖에 못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의견이 바뀌고 있는데 이미 20년 동안 그랬으면 의견을 바꾸셔야죠. 저의 경험을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 경험을 경험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자녀 교육에 조금 포함시키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초등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초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언급만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